오늘 또 하나의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재명 정부가 오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129 대책입니다. 핵심은 영끌입니다. 영원까지 끌어모으겠다. 뭐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땅을 정말 싹싹 긁어 모아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부동산 전문가인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무위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 의원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오늘 대책을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거네요. 일단 서울 지도를 봤는데 수도권 포함해서 총 46곳에 6만 채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고 뭐 대표적으로는 저기 보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10,000채, 경기 과천 경마장 일대 한 9,800채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일단 전문가시니까 공급 대책 좀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서울 아파트를 많이 사는 이제 연령대가 이 30, 4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럼 이들은 그러면 직장하고 가까운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업무지구 근처에 이제 집을 원하잖아요. 직주 근접형 수요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향성은 맞죠. 방향성은 맞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공공부지하고 그다음에 유휴부지가 총 80곳에 달해요. 그러니까 아까 영끌 공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저것 다 모은 마른 수건 짝이 공급이다. 마른 수건 짝이? 그 정도로 어쨌든 간에 나올 수 있는 부지들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방향성은 뭐 어쨌든 옳다 하더라도 뭐 집을 짓는 거니까요. 그렇죠. 속도감 있게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결국.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감 있다. 박원갑 위원님, 저하고 이제 화면을 보실 텐데 본인 표현대로 얼마나 마른 수건을 짤 만큼 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티라이브 제작진이 아예 로드뷰로 준비한 게 있어요. 강남구청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저 자리를 구청이나 이제 우체국 같은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서 저걸 이제 허물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여기는 이제 관악세무서인데 쭉 볼게요. 그러면 저 자리를 관악세무서가 없어진다고 한번 머리에 상상해 보면 저기에 세무서를 뭐 1, 2층으로 짓고 그 위에 이제 아파트를 짓고 소규모 땅까지 정말 끌어모으겠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마른 수건자한테 저런 특정 지역에 한 100채 정도도 다 이제 짓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기가 아파트만 들어서는 건 아니에요. 저기에 뭐 어린이집도 들어서고 그다음에 기숙사도 들어서고 뭐 그다음에 뭐 스마트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것도 같이 넣어서 결국 이제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아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이곳이 한 34곳 정도가 돼요. 그렇게 34곳이요? 그래서 아마 공공부지는 좀 다른 얘기고 이 노후청사 유휴부지가 막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기반 시설이 이미 다 돼 있잖아요. 뭐 지하철도 가까워. 뭐 주변에는 뭐 여러 근린 시설, 인근 이런 것들이 많긴 많으니까. 그리고 신도시 지으려면 허울판에 결국 또 토지를 수용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또 마찰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국가 땅이니까 아니면은 뭐 공공 소유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기는 불협화한 부분들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뭐 장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우체국 부지까지 정말 연끌을 했고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도심의 유휴부지라고 하는데 특히 보니까 제가 눈에 띄었던 게 군용지가 많이 포함이 됐던데 뭐 캠프킴이나 여러 가지 이 태릉 골프장, 금천 공군부대 이런 데는 좀 저런 아까 말했던 짜투리 땅들 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크게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 규모가 크죠.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곳이 용산입니다. 용산이 이제 용산인가요? 국제업무지구까지 해서 총 13,500가구 정도를 지으니까 뭐 미니 신도시 정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과천 경마장하고 국군 방첩사령부 자리를 이제 헐어서 한 9,800가구. 그리고 이제 태릉 CC 그동안에 뭐 하다가 안 됐잖아요. 요곳에서도 한 6,800가구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용산이 핵심이구나.
이게 보통 착공이 2027년에서 2030년 정도가 돼요. 근데 좀 빠른 게 하나 있던데. 어떤 거 빠른 거? 강서구에 군부지가 있어요. 강서구예요? 예. 이게 한 900가구 정도 되는데 예. 아마 내년에 착공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발표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뭐 공급 대책이야 지금 파격적으로 했고 진짜 마른 수건 짜듯이 쫙쫙 물 한 방울 나올 때까지 짰다고 하더라도 네. 최근에 이제 역세권 주변에 청년 주택들 지은 거 보면 지금 저 부지에 청년하고 신혼부부 중심으로 진다는데 글쎄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자리에 만 채나 지을 수가 있는지 너무 초과밀로 짓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당초 그걸 이제 한 8천 가구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만 가구가 되면은 너무 이 오밀조밀한 게 아닌가, 이 과밀 개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주거 비율을 한 40%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높이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주변 환경이 그렇게까지 쾌적하지 않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본인이 비교적 평수가 좁더라도 살고 싶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인 반면에 또 이게 너무 초과밀로 되면 인근의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잠깐만요. 그 말씀을 쭉 하셨는데 서울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오늘 국토부 발표가 오전이었다면 이런 여러 유휴부지들의 땅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오후에 오늘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장의 여건,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연불이 될 것입니다. 그 서울시는 보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고 아까 뭐 이제 태릉 골프장 그것도 뭐 사실은 과거부터 문화유산 보호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과천, 용산 지자체 반발하는 곳도 있는데 이게 설득이 빨리 돼야 뭐 정부의 생각처럼 보관처럼 2029년에 30년 안에 집을 질 텐데 말이죠. 그렇죠. 전체 틀은 국토부가 짜더라도 여러 가지 세부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서울시나 담당 구청에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전에 조금 그 협의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건 분명히 이제 국토부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가 인허가권 갖고 있으면 서울시의 불만은 그거거든요. 뭐 좋다. 우리도 공급하는 거 중요한데 뭐 민간을 풀어주는 게 우선이지만 뭐 설사 정부가 원하는 노후부지, 유휴부지 좋은데 그럼 우리 사전에 좀 협의를 하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과천도 지금 약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미 과천 주변에 공공택지가 4군데 이미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근데 또 아파트를 짓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속도감이 중요한 건데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원만하게 마무리가 좀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짧게 하지만 핵심 질문 2개만 더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뭐 일각에서는 뭐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택지 시즌 2 아니냐. 왜냐하면 비슷한 곳도 있고. 근데 뭐 비슷하다고 말든 공급이라는 게 뭐 땅이 어디서 우리가 솟아나는 건 아니니까 과거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공급하겠다. 이 취지는 동의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뭐 태릉시시 같은 경우도 세계유산 영향평가 때문에 좌초가 됐고 그럼 중요한 건 땅을 새롭게 짜내는 것보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 좀 아쉬운 측면이고 다만 이제 주택 공급이라는 뭐 지상 과제, 뭐 주거 안정일 수도 있고 시장 안정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공공만으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좀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민간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한 80 내지 90%. 그러니까 민간부터 먼저 규제를 풀어달라고 서울시가 얘기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지금 거의 이제 거의 제동이 걸려 있는데 뭐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완화가 되어야 공공과 민간이 좀 이렇게 쌍두마차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짧게요. 공급 대책 이렇게 하면 일단 세금 안 건드린다고 했으니까 집값 잡힐까요?
공급 대책은 중장기 대책이잖아요. 단기 대책으로 아마 시장 흐름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세제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뭐 그게 뭐 유예가 이제 끝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1주택자 중에서 고가 1주택자의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아마 대책들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 일단은 양도세 다주택자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박엄갑 위원과 함께 오늘 1, 2구 공급대책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